그때 가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의원님께서 그 싹 다 탄핵을 하고 길목을 차단했어야 됐다. 물론 이제와 이런 얘기 해봐야 네, 무슨 소용이 있냐만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던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성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 논객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거다. 결국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뭐 극우 세력들이 뭐 그 집회하는 수준 뭐 이런 거하고는 수준이 안 되는 엄청난 민주항쟁이 일어날 거다. 그 성난 민중들의 시위로 서울혁명이 일어나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수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세력들의 시위는 극우들 꼴통 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어떤 맥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개인의 전망이기 때문에 네. 뭐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방향의 전망도 하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혁명을 그 부추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정국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김진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보수 논객 조갑제 위원이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대로 국민들께 전달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듣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예요. 위기라는 진단에 동의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그것으로 달리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집중을 해야 돼요. 자, 집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상을 변경시킬 수 없는 노력들은 죄송하지만 100번 해도 현상을 못 바꿔요. 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천막당사 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한다. 그 사실 지지난주에도 뭐 3시간씩 하루에 걸으면서 도보 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민주당의 투쟁 방식은 이미 뭐 엄청난 수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주장부터 매우 부족하다. 이걸로 되겠냐. 그리고 정보력이 너무 부족했다. 정보력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적어도 저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뭐 저도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8명 헌법재판관의 평의 내용이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하지 않으면 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보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신호가 왔을 때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대응이 늦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비판을 100분이 하시면 100분한테 다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까지 지체돼 온 거잖아요. 그 동안에 현상을 변경시킬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어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뭐 걷기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궤가 다른 투쟁이에요. 대응 방식이 아니라 절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일 뿐인 겁니다. 이게 현상을 바꾸는 어떤 전략 전술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걷는 거 백날 해도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모으는 어떤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랄 뿐인 겁니다. 근데 탄핵 카드나 어떤 법안을 처리하는 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루어지는 그 국회의 활동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강한 카드는 탄핵이에요. 부당하다고 보는 대상 공직자 네. 그리고 지금 이 세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판단되는 공직자를 이들의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빼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겁니다. 가장 변수로서 기능하기 효과적인 카드예요. 네. 이게 뭐 당위의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위에 대해서 이견은 하나도 없어요. 당내는 불문하고 제 정치 세력 내에서 최성목 탄핵에 대한 당위의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본 수십 수백 명의 기자들 하나같이 네. 성향 불문하고
다 최상목은 탄핵 당하기 싸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마은혁 임명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구를 계속했죠. 그리고 요구한 며칠 안에 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도 대부분 최상목이 할 거다. 네,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시간을 끄는 하나의 전술이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당했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당한 게 맞아요. 민주당이 당했다 최상목한테. 질질 끌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예. 그럼 마은혁을 그때 임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마은혁이 지금 임명되었겠는가? 그 다음 순서인 이주호는 임명을 했겠는가? 모르죠. 네. 근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탄핵을 했으면 뭔가 저쪽 체제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경을 위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입법이면 입법, 탄핵이면 탄핵, 뭐 국정조사면 국정조사, 그밖에 다른 뭐 입법 청문회면 청문회, 온갖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탄핵 그 청문회라도 했어야 된다. 탄핵 청문회라도 했어야 됐다. 네.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총장 또한 지금 너무 심각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검찰 네. 내부에서도 조직을 바꿔먹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도 뭐 의원님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다 탄핵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회 안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저희는 좀 납득할 수 없고 도대체 내부에서 무슨 논의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 두 내부에서 사람 논의하고 의견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그건 건강한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 이 논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밀도 있게 해왔어요. 네. 그동안에 그 시간이 지체됐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는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냥 저의 한동안 안 의견을 나오셨어요. 네, 저의 의견을 네. 이미 당 내에서는 다 피력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던 건데 이제 네. 결론이 나왔으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속칭 뻥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일 거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민주당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민주당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거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 지금의 그 상황을 만들어 온 그 체제가 이 시스템이 더 공고화된다. 네. 절대 균열이 안 생긴다. 저들은 더 똘똘 뭉쳐서 시간을 더 끌 것이다. 저는 이미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건데요. 일단